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 제재와 해운 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전망인데요.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잠시 후 3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나 또 개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독자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북한 단체 수십 곳과 또 개인 수십 명이 금융제재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해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또 개인 3명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북한의 단체와 또 개인에 대해서 금융 독자 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도 단체와 개인들이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추가돼서 몇 명을 더 지정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발표했던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체 12곳과 또 개인 16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의 독자 제재 대상도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2중 그리고 3중의 금융 제재를 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 안보리는 물론이고 또 다른 주요국의 제재를 받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다시 독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또 독자 제재 대상 가운데 절반가량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포함이 되지 않은 우리 정부만의 독자 제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개인 제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예.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들이 포함될 예정이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나요? 예,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입니다. 홍승무 부부장은 지난 2013년에 3차 핵실험 때도 관여를 했지만 올해 4차 핵실험을 주도한 인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외에도 당 군수공업부에서는 홍영칠 부부장이나 또 군수공장 등을 담당하는 강관일 부부장도 포함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사일 전문가로 알려진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 단체에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도 다수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도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인데요. 잠시 오후 3시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이 자리에서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개인 제재 대상 같은 경우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나 또 네. 북한의 2인자로 불리는 황병서는 포함이 되지 않을 전망이 높은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북한의 주요 인물들과 말씀하신 김여정과 이제 황병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미국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북한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도 이제 제외됐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원래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가 되고요. 또 한국 내 자산도 동결이 됩니다. 실제 북한 단체와 개인의 경우에는 한국 내 자산이 없고 또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안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좀 네네.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주시죠. 예,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말씀했던 금융 제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된 건데요.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개인 38명 그리고 단체 24곳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적의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또 포함을 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개인 40명 그리고 단체 30개가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이 된 건데요. 이들은 우리 국민 간의 외환 거래나 금융 거래가 금지가 되고 또 국내 자산도 동결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이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또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해운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일단 지난 한 해에만 66척의 북한에 들른 제3국의 선박들이 이제 우리 항만에 이제 104회나 입항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철강이나 이제 잡화 등을 수송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운송 계약을 기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북한 소유의 편의치적 선박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북한의 대외 그 교역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